안녕하세요. 나는 삼성맨에서 억대 연봉 수학 강사가 되었다의 저자 김홍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하나는 억대 연봉이 되는 비결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꿈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좀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꿈을 만들어가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그 시작에 있어서는 자기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좀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전교 4등 정도 했었어요. 공부 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기간에 가출을 해요. 뭔가 더 이상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볼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으로 가출을 감행하는데 잘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돌아와서 대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대학생활 하면서는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요. 근데 5년 뒤에 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뜯어 말리죠. 삼성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나왔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맞지가 않았어요. 뭔가 좀 생활 자체가 너무 똑같은 일상들이 이어지고 회사에서 얻는 성과가 제 성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열정을 좀 쏟아낼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학원 강사가 한번 돼볼까? 그래서 학원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도 되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말렸고 그 친구들도 그냥 삼성 다니지 왜 하냐라고 했는데 하나 명확했던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대학교 때도 이제 탈춤 동아리를 하면서 그런 무대 체질이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그 칠판이 저의 무대가 되고 이제 학생들이 제 관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학원 강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는 만큼 성과를 올릴 수가 있고 수입도 천차만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하지만 생각처럼 삼성을 퇴사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퇴사를 결정을 하지만 그 실제 사직서를 낼 때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진짜 퇴사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해요. 소위 자기계발서라고 하죠. 근데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적어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는 영상처럼 실제 제가 10년 전에 적었던 메모지예요. 삼성을 출근하면서 이 메모지에다 제 꿈을 적습니다. 이 꿈을 적어서 찢어서 제 주머니에 넣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보고 밥 먹을 때마다 보고 이러기를 3개월 하니까 진짜 3개월 뒤에 제가 사표를 내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퇴사를 하고 진짜 학원 강사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룹니다. 단 하루도 경력이 없었어요. 학원 강사 뭐 대학 기업 시절에 과외를 한 적도 없고 학원에서 뭐 일해 본 적도 없었어요. 삼성을 퇴사하고 바로 학원에 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학생 수 70명을 돌파했다는 거는 학생 한 명당 거의 수강료가 30만 원 정도 되는데 70명이면은 그 수입이 대략 예측이 되죠. 그렇다고 제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원에서 6개월 뒤에 수학과 팀장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직책이에요. 왜냐면 학원 강사를 시작한 게 6개월 만에 팀장이 되고 저도 초보 강사인데 제가 초보 강사 교육을 시켜요. 뭐 판서 교육이라든지 뭐 상담 스킬이라든지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도 모르는데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8개월 뒤에 그 학원에도 최우수 강사 시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직을 할 때마다 연봉이 올라요. 그래서 3년 뒤에는 실제 억대 연봉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많은 스킬들이 많이 익혀진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뭐였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학원 강사를 교육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몸으로 부딪혀서 실현을 온 마음으로 겪어봐야
그게 제 노하우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렇게 8가지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 번째예요. 수업은 무조건 재밌어야 합니다. 제가 수학 강사인데요. 인터넷 강의도 많이 참고를 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녀봤잖아요. 근데 수학 수업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업은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재밌게 수업하려고 많이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개념 설명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재밌게 표현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문제 하나 풀더라도 이렇게 풀면 애들이 좋아할 거야 를 먼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두 번째, 학생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를 알아야, 이 친구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과 소통하도록 많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요거예요. 당신의 가치를 아는 순간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시간 수업을 하면 거의 1시간 반은 수업만 하고요. 30분 동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대학교 얘기,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퇴사한 이야기 하면은 애들이 재밌어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이제 뭐 동아리 활동한 거라든지 술 마셨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 학생들이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 책으로 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강사분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좀 책을 썼고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신다고 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신다면 충분히 억대 연봉 가능해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까 해요. 학원 강사를 이제 7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7년 차. 충분히 이제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억대 연봉을 이루고 있었고, 한 달에 수입도 꽤나 많았습니다. 거의 1,500, 2,000 정도 됐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근무하던 학원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내신 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원에 학생들이 거의 200명 정도가 있었고, 강사가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뉴스를 봐서야 그렇게 큰 불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해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안전에 대한 게 이슈가 많이 될 때였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전소가 돼요. 전소가 돼서 다들 탈출할 때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네요. 제가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탈출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름대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화재 속에서 제가 죽었다면 과연 제가 아쉬움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더 원하는 꿈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학원이 불이 났으니까 학원을 이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 간 곳에 같은 층에 이상한 학원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왼쪽은 제가 강의하는 수학 학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책을 쓰는 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름하여 이제 한책협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딱 보면은 그냥 강의하러 가잖아요, 저는. 근데 그쪽을 보면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와요. 이게 명찰을 달고 있는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도 이제 한번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 대부분이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더라도 발걸음을 안 옮겨요. 왜냐면 자기의 일상이 이미 충분히 치여있기 때문에 저게 궁금하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옮겨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얻게 돼요. 그 속에서 제가 얻었던 게 뭐냐면, 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 학원 강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강연을 갈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속에서 더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책앱을 통해서 책 쓰기를 시작합니다. 책을 쓰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1,500원 버는 거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벌매도 불구하고 많이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곳은 분당의 정자동이라는 곳에 투룸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수입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도 00년식 누비라2라고 창문이 잘 안 닫히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책 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보니까 뭔가 저부터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한 게 환경을 좀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투룸의 빌라를 벗어나서 판교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자동차 더 이상 창문이 안 닫히는 차는 이제 폐차를 시키고 한번 벤츠라는 걸 한번 사게 됩니다. 실제 돈을 많이 벌어도 벤츠 사기 힘들어요. 왜냐면 1억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끌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더 크게 성공을 하고 더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부터 뭔가 멋지게 바꿔야겠다. 이게 뭐 제가 허세를 부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이만큼 더 성공할 거기 때문에 뭔가 성공자의 입장에서 성공자의 환경에서 뭔가 살아보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되게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책을 쓰니까 더 멋진 책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없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나 스토리들을 더 알차게 엮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많은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책 이제 나는 삼성매도 억대 연봉 수학 강사가 되었다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총 9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특히나 학원 강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원 강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뭔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저의 노하우, 그것들을 이제 성공 비법으로 실천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책들을 계속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또 새로운 책도 이제 얻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 속에서 작가가 또 됐고요. 작가가 되니까 재미난 일이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이렇게 저자 강연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와서 제가 네이버 메인에 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제 책도 읽었지만 네이버 메인도 뜨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학원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학원강사 10년 차인데 월급이 2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벌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강의를 잘하고 싶어요. 상담을 잘하고 싶어요. 라는 문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학원도 직접 제가 오픈하게 됐고요. 많은 강사분들이 연락 주시니까 컨설팅도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강사분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제 비주얼이 되시는 분들을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 봤어요. 괜찮으시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실제 삼성전자 부장님께서도 저한테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는 지금 컨설팅 오신 분도 계시고, 전 수학 강사지만 수학 강사만 컨설팅 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 강사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여자 강사분들은 거의 다 영어 강사분이세요. 영어 강사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성공 노하우는 수학 강사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고요. 어쨌든 똑같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거든요. 수업을 재밌게 하는 스킬이 있는데 수학만 재밌게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든 국어든 과학이든 사회든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 책에 안에 써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과 화요일에도 강남에서 제가 4주 과정, 5주 과정으로 강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좀 고액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많은 가치가 있고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배우시는 게 나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비용을 들어서라도 가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원 강사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는 그런 교육을 가지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없어요.
현재 한국에 40만 명이 넘는 학원 강사가 있고요. 지금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학원 강사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가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주 6일을 근무하는데 100만 원도 못 받으시는 강사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니까 사회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원 강사를 생활하면 원장님이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의 방향을 제대로 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난 일도 펼쳐지죠. 그래서 학원 강사 관련 책이지만 제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동기부여나 뭐 성공학이라든지 또 제 스토리가 많이 좀 재밌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읽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제 책을 보시고 저자 강의를 좀 부르세요. 그래서 실제 다양한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강연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제가 학원에서 수학 수업할 때 눈빛하고는 달라요. 뭔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뭔가 제 자랑을 실컷 하고 오거든요. 근데 1시간만 2시간 동안 제 자랑 실컷 하고 오면 학생들은 이제 확 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아, 저런 분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강연에 갔다 오면 물론 많이 힘들어요. 전국에서 많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끝나고 나서 제가 얻는 기운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뭔가 책을 출간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제 꿈을 더 다양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집에 이게 제 드림보드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데 실제 많이 성과가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이제 강연회를 나가는 강연가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진도 한번 꾸며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좋은 시계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리고 지금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제 무한도전 새 멤버가 되는 것도 제 꿈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주도에 별장을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걸 왜 만들어 놓냐면 이렇더라고요. 단순히 사람들이 난 성공하고 싶어라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월급 500만 원을 벌고 싶어 라는 꿈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다음 달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열정이 안 생겨요. 하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꿈을 적고 그 꿈을 계속 시각화하면서 자기한테 계속 인식시키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원 원장이 돼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강사 생활하고는 또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 2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통장에 잔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신입생이 4명이 들어와요. 그럼 딱 그게 메꿔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게끔 이 꿈들이 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다양한 꿈을 꾸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성공을 한다, 뭐 억대 연봉이 된다, 이렇게 뭔가 하늘을 붕 떠다니는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단기적인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그걸 매일매일 시각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뤘고 여러분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학원 강사로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이제 억대 연봉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뭔가 더 본질적으로 꿈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학원 강사가 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40몇 명의 학원 강사 중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강사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성과를 얻으시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 원할 수 있다는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책도 보시면 여러 가지 학원 강사의 스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꿈과 여러분들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실어놨어요. 그 속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제가 더 행복하겠습니다.
그 메일로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김홍석 작가님이 만약에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하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바로 되게 오래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바로 답장을 쓴 게 뭐였냐면 제가 돌아간다면 학원 강사 중에서 가장 성공한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하셨고, 어떻게 학생 관리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가서 비용이 들더라도 비용을 내고 들었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학원에서 10년을 해봐서 느꼈지만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건 누구나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 60, 70 넘어서 성공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간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뭔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성공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자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책을 쓰기 전에는 학원 강사 생활만 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을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쓰고 나니까 많은 주변 지인들이 야, 이제 작가가 됐고 뭐 강연도 하러 다니고 뭐 강사 컨설팅도 하러 다니고 학원 수업도 하고 원장도 됐으니 너무 바쁜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오히려 더 일상이 여유로워졌어요. 학원 강사 생활에는 주 6일째를 근무했는데 지금 학원 원장이 되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3일밖에 일을 안 해요. 3일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수목 오후 저녁에 4시간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그 이외에는 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내서 카페에서 강사 컨설팅을 하는 거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국으로 가서 강연회 한번 하는 거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제가 책을 집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영화도 많이 보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일상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더 알차긴 했어요. 전보다는. 근데 바쁘다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살아있다는 생동감이 넘치는 일상?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학원 강사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학원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학원 강사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너무 적으신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 책 쓴 의도도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비록 3년, 5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대로 이제 생활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많은 가치들을 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초보 강사를 위한 책, 그리고 학원을 설립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가지 학원 강사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책들을 망라해서 다양한 책들을 계속 집필할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학원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학원 강사를 떠나서 본인의 꿈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독자분에게 많이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열정과 좀 치열함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김홍석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